자, 이번 시간에는 어싱 매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더 들어가려고 하는데, 특히 어, 저희 매트는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아서 그거를 좀 올리려고 합니다. 전에는 이제 보안상 많이 올리진 않았는데 링크만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역시 그건 변함이 없는데 조금 더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최근 들어서 이제 어싱을 이제 몰랐던 분들이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고, 주위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어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이제 날도 추워지고 비도 오고 막 이러면, 아니면 바빠서 어싱을 못 하는 경우에 이제 대용폰을 찾게 되는데, 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 어싱 매트를 많이 찾습니다. 우리가 선정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땅이에요. 땅입니다. 땅, 땅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맨발로 걷는 게 좋죠. 그냥 맨발로 걷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이제 맨발이라고 쳐요.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아무튼 이렇게 맨발로 걷는 게 좋습니다. 이제 어싱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싱 시간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시간. 그죠? 자유전자가 들어오는 양이 많아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면적이 또 좋아야죠. 면적. 이 닿는 면적이 넓을수록 10시간을 동일하게 했을 때 한 발만 딛는 사람과 두 발을 딛는 사람, 아니면 그냥 아예 땅에 누워있는 사람, 어느 분이 더 전자를 많이 받을까요? 땅의 전자를요. 그래서 면적에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중요하게 볼 부분은 이 저항값이에요. 이 저항 자꾸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이 저항은, 자, 0옴이면 구리가 0옴입니다. 구리가. 전기가 잘 통해요. 이 수치가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0옴이다 이러면 이게 10의 저항값에서 생겨서 이만큼 더 덜 전기가 통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100옴이면 더 전기가 더 안 통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999옴 이래버리면 굉장히 안 통하는 거죠. 이 안 통하는 거 중에 여기서 더 넘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1kΩ, 앞에 K자가 하나 붙어요. 이거는 얘가 더 안 통하는 단계에 있을 때 이 K자가 붙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10kΩ 쭉 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100kΩ, kΩ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제 갈수록 전기가 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999kΩ 넘어가요. 여기서 또 넘어가면 어떻게 측정이 되냐, 이 기기에서요. 넘어가면 이제 메가옴으로 표기가 됩니다. 메가옴. 앞에 M이 더 붙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1메가옴, 10메가옴, 999메가옴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전기가 거의 통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씩 전기가 잘 통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전에서 구리를 쓰는 거예요. 구리, 0옴이기 때문에. 이제 이해되셨죠? 뭐 이런 걸 자세하게 설명하는 데는 없습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계속 측정하고 요 값들을 계속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요.
이 메가옴, 킬로옴, 그 다음에 옴으로 표시가 되는데, 옴에서도 999, 뭐 600 쭉 가면서 10옴, 구리가 0옴. 결국에 구리가 0옴이니까 우리 전기 제품들은 전부 다 구리를 쓰는 거예요. 전기가 그만큼 잘 통하니까요. 그러면 이 저항을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항은 전자들, 전기도 전자들이 움직임입니다. 전기도요. 일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전기도. 근데 그러면 구리가 이제 0옴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땅을 이렇게 밟고 그러면 이 땅의 기준점이 0이라고 그랬죠. 0볼트. 기준점이 0볼트예요. 그래서 접지를 했을 때 항상 이 땅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0볼트 이걸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전기 구리선이 있어요. 구리선. 구리선으로 쭉 끌고 와서 이제 동판 이런 것들을 묻어요. 그래야 여기서 몇 볼트 발생되는 것들이 전부 다 땅으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과정에 구리선은 0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 구리선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그럼 어싱은 땅의 전자들을 몸에 유입시키는 거잖아요. 이 전자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면서 우리 세포 내에 이렇게 번데기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애들 있죠. 미콘으로 쓸게요. 그럼 얘네들이 ATP 형성을 한다고 그랬어요. ATP 형성은 결국에 이 다른 세포들, 이 세포들의 에너지 형성한다고 그랬어요. 에너지. APT가 에너지예요. 이걸 받아야 얘네들이 각 세포들이 재기능을 해요. 그래서 뭐 면역력이나 몸이 안 좋으신 분이거나 어떤 염증, 뭐 당뇨, 암 이런 분에도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도움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면 결국 이 전자들을 몸에 유입시키는 거예요. 유입시키는데 지표면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밟으면 우리 몸도 전도체이기 때문에, 전도체죠. 이제 전기가 통하는 물체이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나마 살 수 있는 건 어쩌면 이렇게 그 피부로도 이 전자들이 전도체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요.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노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를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건데, 자, 여기서 저항이라는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항이 많으면 전자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겠죠. 가리겠죠. 전기가 잘 안 통하니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어싱을 하는데 양말을 신었다고 해봐요. 두꺼운 양말. 자, 두꺼운 양말을 신었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하게 1시간을 했을 때 신은 사람과 안 신은 사람 누가 더 자유전자를 많이 받을까요? 양말을 안 신은 사람이 더 잘 받겠죠. 직접 다니까. 그럼 양말 신은 사람은, 두꺼운 양말을 신은 사람은 전자를 덜 받겠죠. 왜? 이 양말이 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항 역할을. 그 양말 전기가 안 통하는 거죠. 땀을 통해서 염분이나 뭐 이런 성분 때문에 촉촉히 젖으면 전도성을 약간씩 띄면서 전도성이 좋아지긴 해요. 근데 예를 들자면 이렇게 두꺼운 양말을 신으면 아예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저항이라는 겁니다. 전기가 잘 안 통하는 그런 상태, 이런 거죠. 그러면 매트도 여기서 이것들을 잘 적용해서 봐야 돼요. 매트도 잘 봐야 됩니다.
그 결국에 이 방 안에서 우리가 매트를 깔고 자야 되는데, 이거를 연결을 쭉 해가지고 땅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땅으로. 근데 여기도 구리로 되어 있죠. 여기 구리 선으로 하죠. 그 설명에서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설명에서도 이게 굵을수록 이 저항값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많을수록 더 좋다고 그랬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 매트도 구리로 되는 게 좋겠죠. 저항이 영홈이 되게끔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 구리로 만들려는 게 어려워요. 물론 차폐 기능이 있는 어떤 섬유, 구리 섬유, 구리를 얇게 뭐 프레이팅, 이온 프레이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증착을 해가지고 원단에다가 이렇게 구리를 묻힌 게 있긴 있어요. 그 해외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 나옵니다.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이제 아마 몇 번 비면 이게 색이 싹 변하거나 황동색으로 변하죠. 청색 비슷하게. 사나막이 생겨서 피부에 다 묻고 변합니다. 오래 못 써요. 땀에 부식되고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얇게 그 나노 단위를 쪼갠다면, 금속을요. 아무튼 구리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구리판을 깔고 자면 역시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동일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원단들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번이나. 이런 원단들을 써요. 여기 사이사이에 보면 스테인리스사가 들어가 있어요. 금속 소재가. 딱 볼 때는 안 보이죠.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금속 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성을 띄워요. 그래야지만이 전기가 통하는 매트가 되니까, 전도성 매트가 되니까. 그죠? 그럼 이 전도성 매트가 돼야 내가 누웠을 때 이게 전기가 빠져나가고 자유전자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전도성 매트에서 이게 원단이 저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저항이 보통 한 140 옴, 뭐 50에서 145옴 정도 나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요. 그럼 매트가, 야, 구리가 좋아. 그래, 우리 구리 넣었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매트 옆에 측면이에요. 측면. 구리를 넣었어 했는데, 구리를 여기 밑에다가 넣었어요. 만일에 구리판을, 구리망이나. 그리고 위에다가 건강에 좋다고 원적외선 원단, 음이온이 나오는 원단, 또 고급스러운 원단을 하나 더 깔아요. 이러면 어싱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위에 이렇게 다 넣은 것들이 저항 역할을 해요. 그럼 실제 어싱의 효과보다는 이 원단에서 나오는 원적외선의 효과를 더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위에서 누워서 우리가 피부에 직접 닿는 부분이 이런 원단이니까요. 실제 구리판은 밑에 있으면 저항이라는 게 세져가지고 저항이 많아져서 어싱의 효과는 떨어집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긴 거를요. 그러면 결국에 구리가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와서 이렇게 대고 잘렸더니 너무 불편하더라. 그래서 자꾸 연구하고 제품을 테스트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면서, 그리고 이 불편한 감, 이물감을 좀 덜 느끼면서 이 매트를 만들까를 연구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원단을 이용하면 좋죠. 원단이니까, 편하니까. 근데 저항이 많다 보니까 킬로옴입니다. 킬로옴. 이게 뭐 50에서 140 킬로옴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옴의 한참 윗단계예요. 그러니까 저항이 아주 많은 겁니다. 이 구리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트도 저항이 없는 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수차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이 측정하는 거를 많이 보여드리긴 했어요. 이게 이제 옴으로 넣죠. 이 옴으로 넣습니다. 이 옴으로 넣으면 이 원단 값을 측정을 하면 전기가 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230kΩ. 여기서 좀 더 전기가 잘 통하면 100kΩ, 좀 더 통하면 50kΩ 이렇게 표시되겠죠. 좀 더 통하면 10kΩ, 좀 더 통하면 1kΩ, 좀 더 통하면 잘 통하는 상황이라면 앞에 K자가 빠지겠죠. 좀 더 통하면 뭐 300옴, 좀 더 잘 통하면 200옴, 좀 더 잘 통하면 100옴, 좀 더 잘 통하면 0옴. 네, 굴이 0옴입니다. 전기가 잘 통하는 0옴이에요. 지금 이 원단은 나온 지가 좀 돼서 한 200 넘게 200kΩ 정도 나오네요. 얼마 전에 바닷가에서 쟀죠. 바닷가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전기가 잘 안 통하는 상황이죠.